자, 오늘도 우여곡절이 많은 하루였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소식이 복합적으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어떤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되나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이 소식부터 먼저 전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는 관세, 이 관세와 관련해서 트럼프 정부의 분명히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또 있었습니다. 멕시코를 상대로 사실상의 관세 면제 혜택을 줬거든요.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준수하는 상품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상품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는 1개월 동안 지속이 될 것이다. 즉 지난 2월 초에 관세 한 달 미뤄서 3월이 됐고, 이 3월이 돼서 일단 관세를 매겼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유예적인 태도가 또 나왔다. 캐나다와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나오다가 결국 현지 시간 오후 3시를 조금 넘어가지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캐나다도 4월 2일까지 관세 유예한다. 즉 멕시코 캐나다 공이 4월 2일까지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는 협상용이다, 이런 점을 점점 시장이 인식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 부과는 비즈니스를 일선에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생존의 위기가 될 만한 문제고요. 그 결과 지금 무역 적자가 1월 보시면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거의 사상 최고 수준으로 수입액과 함께 늘었는데요. 이건 관세가 발효되기 전에 미리 수입을 해놓자, 이런 심리가 비즈니스에 반영이 됐기 때문이고, 결국 이런 걸 보면은 관세에는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변수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협상 도구일 수 있지만 단기에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증시에서 불확실성으로 간주되는 대목입니다. 오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나왔습니다. 예측이 23만 4천이었는데 결과는 22만 1천 건 나왔습니다. 물론 이 계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거는 예측보다 좀 늘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의 관심이 더 큰 것은 이 새로 고용이 악화되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거에 좀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데이터임이 분명합니다. 즉 미국 고용이 당장 침체를 걱정할 만큼 빨리 악화되지는 않는구나, 신규로 실업에 빠지는 사람이 예측만큼 많지는 않구나,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러프하게 정리를 해보면 멕시코 캐나다 관세 분쟁이 극에 달하다가 일단 멕시코 캐나다 유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빠진 게 좀 더 나빠진 거죠. 왜냐면 4월에 또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플러스 요인입니다. 그리고 실업 지금 예측보다 괜찮았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오늘 매크로는 굳이 가르마를 타자면 나쁘지 않았다, 이 정도의 느낌을 챙겨가시면서 기억하시고 잠시 다른 데를 갔다 오겠습니다. 오늘 베센트 재무장관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연설을 했는데 백악관의 관세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뉴욕 경제클럽 연설이었는데 이 싼 상품을 갖고 오는 게 미국의 드림, 꿈의 전부가 아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다, 이런 얘기고, 지금 아까 보여드린 이 무역 적자 이거를 보면서 이게 현실이다, 이런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 때문에 이렇게 급증한 건데, 이거를 다시 관세의 명분으로 삼는 다소 이질적인 측면은 있지만 일단 넘어가고요. 베센트가 얘기하기로 관세는 첫째, 세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째, 세금 수입원이 되고, 둘째, 세계의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고, 셋째, 협상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전에 했던 말을 또 반복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10년물 금리를 주시하고 있고, 실제로 트럼프 당선 이후에 10년물 금리가 많이 내려갔고, 또 저번에 했던 말 월가는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즉 증시는 앞으로 좋을 수 있다, 의역하자면 우리가 올릴 때가 되면 올려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 다시 돌아와서 오늘 매크로 변수가 나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멕시코 캐나다 관세 유예됐고 신규 실업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본 증시 어땠습니까? 굉장히 안 좋았죠. 낙폭이 장 후반에 조금 만회됐지만 심각한 수준의 낙폭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약간 미국 하나로만 보지 않고 글로벌 큰 그림에서 봐야 할 때가 왔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금이 나가서 다른 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좀 더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오늘 장 열리기 전에 유럽 중앙은행 뭘 했습니까? 맞습니다. 금리를 내렸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예외인 상황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유럽이 미국에 맞서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방위비 인상은 유럽의 거대 공약이 됐고, 실제로 지금 독일은 아예 국방비 관련 이걸 늘리기 위해서 헌법에 규정된 부채 한도를
사실상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을 지키면 국방비를 많이 못 늘리니까 이걸 없애서 훨씬 더 예산을 많이 배정할 수 있게 제도적인 틀을 연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연합은 8천억 유로, 약 1200조 원 자금 동원 계획을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막대한 재정 지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 물가 부담이 올라가는 상황인데도 그런데도 금리를 또 내렸다. 그거는 그만큼 유럽이 급한 겁니다. 지금 미국이 유럽 방위에서 손을 떼려 하고 유럽은 또 유럽 자체 방어를 해야 되고 또 관세 폭탄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유럽 내수 경기도 미리 좀 방어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이런 걸 본 시장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유로화가 급등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 기준으로 보면은 요게 이 보시죠? 5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유로화 값이 상승했습니다. 심지어 ECB가 금리 인하한 이 날도 유로화 가격은 달러 대비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등락은 좀 있었지만 큰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10년물 금리 독일 거 보시면 엄청나게 오르는 모습이죠. 최근 들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빠졌지만 일본 어떻습니까? 일본 10년물 금리 어느새 1.5%를 넘어서 장기 차트 보시면 굉장히 가파른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그동안은 미국 위주의 시장, 미국의 금리가 높고 성장이 나오는 그런 자금이 머물 만한 거의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였는데 지금 GDP 나와 보시면은 저번에 보여드렸지만 1분기 역성장 예상이 되고 미국은 트럼프가 어떻게든 금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고 베센트 재무장관 역시 10년물 금리를 타겟팅해서 금리를 주시하고 있고 정부 지출 줄이고 있고 경제는 조금씩 둔화하고 있는데 지금 유럽은 막대한 재정 지출, 엄청난 국방비, 그리고 일본은 만성 저금리에서 점점 헤어나오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ECB가 금리 내렸지만 외환시장 아까 보여드렸지만 큰 변화 없었습니다. 유로화가 이날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럼 큰 그림에서 결국 미국에만 주로 머물러 있던 자금이 짧게 운영되는 자금이 점점 더 유럽으로, 일본으로 혹은 중국으로 이렇게 나가는 지금 초입일 수가 있다. 글로벌 재테크 시장이 올해 한 차례 격변기를 맞을 수가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신호일 수 있고요.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증시 올려야 될 때가 오면은 올리겠죠. 올릴 작전을 쓰겠죠. 하지만 지금 임기 초반 바이든 전 정권 탓을 할 수 있는 지금 임기 초반 관세 외교 이런 거 집중하느라 지금 증시는 1차 타겟팅 목표가 아니다. 베센트도 지금 우리는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집중하고 있고 월가는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이렇게 두루뭉술한 말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당장 증시를 올릴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사이에 지금 스마트 머니가 유럽 가서 중국 가서 유럽 방산주 올리고 항생테크 올리고 있다. 이런 큰 돈의 흐름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일 수 있다. 이런 관점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단기론 이렇고 장기로 보면은 믿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차트는 미국이죠. 절대 지수는 미국 증시다. 단기 역경을 모두 이겨내고 결국 우상향 나온다. 미국은 물려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된다. 하지만 지금 당장 보면 짧게 보면 올해 트럼프 임기 초반 올해 상반기만 보자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왜? 스마트머니 단기로 이렇게 흐름을 쫓아다니는 짧은 호흡의 돈 뭉텅이는 인내심이 없으니까 지금 계속 먹어야 되니까 돌아다니면서 먹어야 되니까 이런 관점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트럼프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기자단에게 한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었죠. I am not even looking at the market. 나는 심지어 시장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질문이 나왔습니다. 멕시코, 캐나다 관세 유예가 증시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시장과 전혀 관련이 없다. 나는 시장을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왜냐면 지금 미국 증시가 강하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결국 의도적으로 지금 증시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지만 이걸 놔두겠다는 트럼프의 의도적인 발언, 그로 인해서 경제 둔화 분위기를 만들고 금리 인하를 빨리 진행하겠다는 트럼프의 속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분위기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금 금리 인하 시장 요구는 조금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캡처한 시간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50이 안 되기 때문에 5월에 첫 금리 인하 있는 것으로 시장은 페드 와치는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7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즉 올해 3번 인하가 있고 직전에는 6월 정도에 첫 금리 인하 될 것이라고 시장이 보고 있었는데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캐치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실업률 여전히 낮고 성장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소비와 기업 양쪽에서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특히 소비자 부문에서 부유하지 않은 층의 스트레스가 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나는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빨리 갈 수 없다. 즉 신중론이 지금 중요하다. 어떻게든 지금 섣불리 움직이는 건 좀 위험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했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 머니가 미국을 지금 전반적인 미국이라는 큰 풀장에서 조금 이탈할 수 있지만 개별 종목 하나하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특히 오늘 실적을 봤을 때 민감하게 움직인 브로드컴 시간외 지금 16%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1분기 실적이 나왔고요. 또 2분기에 대한 강력한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결국 큰 그림에서는 지금 미국을 제외한 중국, 유럽 이런 쪽으로 스마트 머니가 가고 있지만 지금 미국 안에서도 스토리가 되고 내러티브가 되는 기업에서는 언제든 지금 주가를 끌어올릴 그런 명분과 돈의 움직임도 또한 관측이 되고 있다. 뚜껑은 열어봐야 알 수 있다. 이래서 투자는 힘들다. 이런 부분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올걸브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